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도 첫 방송인데요. 오늘은 빅토리입시랩 휴가 기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점들, 그리고 높은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을 보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스펙이 아주 뛰어나도 탈락되는 학생들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그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립니다. 올해 약 150건 이상의 수시 1단계 합격을 시키면서 보고, 배우고, 느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주관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보다 높은 대학에 합격했는지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 찍는 이유가 1단계 합격자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과 평가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도 좋은 선생님이 없으면 탈락한다입니다. 컨설팅도 받고 아이도 훌륭하고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활동을 해놔도 선생님께 어필이 안 되거나 선생님이 한 줄로만 작성해 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느낍니다. 생기부는 선생님의 권한이고 역량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그만큼 안타까운 경우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선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얼만큼 잘 써줄 수 있느냐가 저는 학교 선택의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야 뭐 순서대로 등급에 따라서 가는 거라 제가 엄청 큰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1등급, 2등급 비율보다 3등급, 4등급 비율이 훨씬 높고 3, 4등급 친구들, 이 친구들의 목표는 인서울일 것이다. 일반고 기준으로 그러면 4등급이 교과로 인서울을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논술 혹은 실기일 텐데 보편적으로 종합전형을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열심히 해서 밤새 보고서를 만들어도 안 써주시거나 뭐 이건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아니야 등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벽을 이번 연도에 느꼈습니다. 어떤 학교는 뭐 이거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생활기록부 너만 써줄 순 없어 생기부 안 보여줄 거야 그래놓고 자기소개서 쓰라 그러고 그래놓고 면접 준비하라 그러고 어떻게 생기부도 없이 준비를 합니까? 반면에 어떤 학교는 생기부 초안이 나왔습니다. 혹시 추가할 거 있니? 어필하고 싶은 거 자기 평가제 좀 써와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의 필력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4등급이 광명상가를 갈 수 있고 3등급이 중경외시를 가는 현상도 바로 이렇게 비학교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얼마나 내신을 딸 수 있고 집이랑 얼마나 가까운가 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거라면 학교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개방성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면 잘 써줄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좋은 평가를 위해서 선생님께서 본인을 관찰할 수 있게 발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 태도도 좋아야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비대면 수업일 때도 중요하겠죠. 항상 착실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선생님께서도 더 관찰할 수 있고 다른 학생들보다 한 줄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도 활동의 연결성이 부족하면 탈락한다입니다. 현재까지도 컨설팅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 많으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 성적이 이렇게 낮은데 컨설팅 받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신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고 3등급 학생이 서연고를 가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내가 받은 3등급보다 조금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학교에서도 진로에 관련해서 수행평가 해와 이러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도와주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최근 들어 생활기록부의 상향 평준화, 양극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생활기록부, 스펙이 좋은 생기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입시는 상대평가라서 본인만 그렇게 전공에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와 경쟁자들을 나누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바로 활동의 연결성, 흔히 말씀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토리 입시랩의 합격생들,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은 모자라지만 최고 상향 대학에 추가 합격으로 들어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보면 활동의 연결성이 매우 우수했다고 판단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애는 활동이 참 많고 좋아. 그래서 확인해 보잖아요? 정말 좋아요. 경영 준비를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마케팅, 금융, 경제, 사회 문제 해결 능력, 발표회, 리더십에 정말 많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본인의 등급의 대학을 간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 학생이 추가 합격이 되고 최고 높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활동들의 다양한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생활기록부에 어떤 스펙을 넣어야 할까? 3학년 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활동의 생기부들을 쭉 보시면서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 마케팅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심화를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번에 마케팅 했으니까 이번에는 코즈 마케팅 해봐야지 이런 활동의 연계 라인이 아니라 1학년 때 마케팅 해봤으면 2학년 때는 그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하는 부분을 다시 만든다든지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을 3학년 때 직접 느끼기 위해서 학교에서 직접 물건을 팔아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본다든지 이런 스토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겨울 방학 때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스토리를 반드시 짜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리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할까라는 의구심에 빠져드실 텐데요. 우선 1학년과 2학년의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스토리화 시킬 것인지 먼저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어떤 평가 기준과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교 알림이, 네이버에다가 학교 알림이 이렇게 사이트 우선 접속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2022학년도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2021학년도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교과 교육 과정 및 운영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되는가? 여기 함수, 연속, 함수, 연속, 함수 이렇게 미분의 계수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선행 학습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성취 기준과 어떤 수업 방법,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한 학기 계획을 세우면서 그냥 무작위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좀 더 체계적일 것이고 학교에서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을 하는 학생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스토리와 라인을 잡지만 꼭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렇게 교육과정 표들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활동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 2024학년도부터는 더 좋은 생기부가 나오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핫한 융합적 인재로 보일 수 있는 가이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희대를 비롯한 모든 학교에서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물고 도전 정신을 발휘한 활용 능력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다문화 여기서는 세계지리와 세계사, 여기는 뭐 한국사회, 세계사, 여기는 뭐 미술과 세계사, 이런 식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연계 과정들을 자세히 보신다면 생활기록부의 다채로움을 입학사정관님들께 느끼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진짜 직접 본인이 고등학교 내년 활동들 찾아보면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유심히 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선행을 해야 할까? 어떤 과제를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계획안을 보면서 틀을 잡아주신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둔 친구는 개학하고 난 다음에는 비교적 학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성적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도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탈락한다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우리 애 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 덮은 다음에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이 친구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계열 정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되고 싶은 거야? 어떤 걸 하고 싶은 거야? 알 수 있는 생기부는 몇몇 없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 거야? 의대 와서 어떤 전문의가 되고 싶은데 심장 전문의가 되고 싶은 거야? 아니면 관절염 전문의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런 거 그냥 없이 그냥 의대 가고 싶어. 이런 생기부가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입학사정관님들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교에 와서 뭘 할지 뻔히 보이는 학생을 뽑겠다. 공부도 따라오고 졸업해서 뭐 할 건지 어떤 진로를 가질 건지 그런 것들이 보이는 학생을 뽑겠다. 그게 아니라면 다 잘하는 애 뽑겠어 라고요. 2.0등급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잘 되어 있다면 보편적으로 중경외시보다 높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2.0등급 학생 중에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은 보편적으로 스펙과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러나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컴퓨터 공학자, 컴퓨터 컴공을 준비한 학생이 있습니다. A라는 학생은 컴퓨터 공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나 명확한 목표 없이 달려온 학생의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B 학생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스마트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둘 다 훌륭한 생활기록부로 평가받을 겁니다. A라는 학생은 내가 무엇을 할진 모르지만 그래도 관련된 활동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겠어 라고 평가를 받으실 거고요. B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달려온 학생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최상위 대학으로 갈수록 B 학생을 선호하는 학교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학과를 정했으면 그 속에서 어떤 일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싶은가?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본인의 인생을 대변해주는 포트폴리오 같은 기록지입니다. 내가 남들을 이기고 선발되어야 한다면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뚜렷한 목표라는 것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입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학교와 학생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실과 입학 사정관님들의 평가가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깊은 이야기, 너무나 많은 요구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예비 고1 학생들은 강제로 꿈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을 고1 때 받습니다. 뭐 중학교 내내 학원만 다니다가 꿈도 없이 그냥 살다가 고1 때 첫 상담하면서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꿈이 없지만 하나를 말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입니다. 지금 예비 고1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1년이 가기 전에 진로를 정할 수 있게 부모님들께서 직업의 다양성을 경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넷도 있고 뭐 직업 찾기 활동도 있겠고 학교 커리큘럼 보면서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야 라는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장 잘 아는 사람들도 부모님입니다. 우리 학생이 어떤 성향인지, 뭐 수학을 잘하는지, 예술 감각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자존감을 키워야 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학 한 문제 푸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애가 어떤 꿈을 꾸게 하는가,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진로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저는 학생이 성적을 가지고 가장 유리하게 대학을 갈 수 있는 방향을 진로를 소개하겠지요. 그거 말고 정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아이 성향과 기질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시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거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이야기를 먼저 하면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좋아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거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 누구를 가르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변화하는 모습에 제가 행복감을 느끼고 삶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참 느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직업이 아주 찰떡입니다.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MBTI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말이 많지만 잘 맞는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ENFJ였습니다. 자, 네 번째.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해도 진실성 및 선생님의 평가가 없으면 탈락합니다. 라는 겁니다. 입학 사정관님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이 친구가 흥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봤는지 아니면 정말 맛만 봤거나 발만 살짝 담갔는지 저도 보이는데 입학 사정관님들께서는 얼마나 잘 보실까요? 생활기록부를 읽다 보면 저도 놀라는 생활기록부가 참 많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봤다고? 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야 얜 찐이야 정말 해봤어 라고 느끼는 생활기록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저는 제가 느끼는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두루뭉실하게 그냥 관심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느꼈습니다. 뭐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두루뭉술한 생활기록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실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진실성은 선생님의 평가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혹은 많은 책을 읽었다라는 부분에서도 어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위의 학생은 주도적인 학생임이라고 평가할 때보다 다른 모든 선생님들께서 세특의 위의 학생은 주도적인 학생임이라고 들어가 있다면 입학 사정관님들께서도 얘 주도적인 학생이구나 라고 평가를 하실 겁니다. 얇게 공부하고 지식 없이 그냥 뭐를 조사해 봤다 정도의 생기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지 그리고 진짜 했는지를 보여주실 거면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적힐 수 있게 준비하시고 진실성을 반드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겉으로 활동했고 어떤 학생이 직접적으로 활동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누가 진짜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생기부에 어떻게 써져 있는가 그래서 그걸 보고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어떻게 느끼는가 그게 더 중요할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학교에서 생기부 써와 뭐 이렇게 다 좋아 이러면 정말 종합전형 준비하기 쉬워집니다. 종합전형 준비 제대로 해서 내가 받은 점수보다 좋은 대학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전공에 관련해서 뭐 이런 키워드 저런 키워드 잡고 이 활동해야지 저 활동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급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하지 말고 스토리 잡고 이 교과에서 이거 연결시켜야겠다. 이 교과에서 저거 연결시켜야겠다. 그래야 1학년 때 2학년 때 심화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작년에 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요. 그리고 그런 활동들의 유기적 연결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지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만 담근 활동들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교육 영향 받은 학생들, 사교육 받은 생기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한 활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선생님께 써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되고 살짝 과장되게 해도 면접 때 잘 말하면 되니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전공 역량을 쌓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 보시고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입시에 대해서 준 전문가급으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기록부 꾸미는 것, 스펙 쌓는 것 최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본인의 생기부를 진짜 보면서 내 생기부가 정말 발만 담갔는지, 혹은 내 생기부가 진짜인지, 혹은 내 생기부가 정말 스토리가 있는지 딱 뒤집어 봤을 때 나는 컴퓨터 공학자를 희망하지만 이런 컴퓨터 공학자를 희망하는 거였구나 라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